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잇몸에 염증이나 고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 염증이나 고름이 다른 게 아니고 세균에 의해서 뼈가 녹다가 결국에는 그게 고름으로 표출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균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분석을 해서 그 원인 치료를 분명히 해줘야 그게 염증이 재발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고, 항생제를 먹거나 잇몸을 살짝 긁어내거나 이런 임시 방편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반드시 환자분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 그 고름 주머니가 반드시 재발을 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1년 전에 아래 앞니 신경치료를 받았었는데 잇몸에 염증이나 고름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이 케이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네, 1년 전에 아래 앞니를 신경치료를 했는데, 신경치료하고 크라운까지 씌웠는데 잇몸에 염증이 있고 고름이 있어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전에 비용을 투자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뜯고 또 크라운을 다시 하는 게 이제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앞니 보철물이 이제 괜찮게 본인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갖다가 앞니 보철물을 뜯지 않고 이 염증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엑스레이 상으로 보시다시피 이 크라운한 치아 밑쪽으로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염증이 맞는데, 이 염증이 이 옆치아하고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위쪽으로 이제 충치가 있어서 신경이 죽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렇게 염증이 바로 인접해 있는 뿌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염증이 커지다가 이쪽에 뼈를 녹이게 되면 이 끝에서 신경이나 혈관이 들어가는 그 부분이 괴사가 되면 거꾸로 신경이 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럴 때는 여기 부분을 아무리 깨끗이 치료를 잘 해도 이 옆치아가 신경이 죽어서 여기가 이미 고름이 차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쪽에서 세균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라운을 뜯지 않고 치근단 절제술로 하기로 했어요.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하면 이제 이 안쪽은 실은 얼마나 치료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안쪽은 배제하고 어쨌든 이 뿌리 끝 3mm를 잘라버리고 염증을 긁어내고 여기를 갖다 틀어막는, MTA로 틀어막는 수식이 치근단 절제술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부터 세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염증이 절대 재발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옆치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이탈리티 테스트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생활력 검사를 해서 찬 것도 아이스 테스트에서 만약에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필요하면 전기자극 테스트에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서 신경치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치근단 절제술을 위해서 이제 잇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래 앞니 치근단 절제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면 환자분이 턱이 아래쪽에 있고 이거를 갖다가 입술을 갖다 아래로 쭉 당긴다는 게 굉장히 하는 술자도 각도가 안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치근단 절제술이 아직도 말 그대로 치근단으로 들어가서 뿌리만 자르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수식은 굉장히 올드한 방식이고 밑에 현미경을 통해서 반드시 접근 가능한 곳을 뿌리를 잘라서 거기를 틀어막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얗게 뼈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미 이제 뼈가 녹아서 연조직으로 이렇게 염증이 있는 거고, 그 염증 긁어내고 뿌리끝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로 미러를 통해서, 마이크로 미러가 얼마나 작냐면 정말 엄청나게 그 우리가 이제 치과에서 쓰는 그 이 미러가 이 정도라 그러면 마이크로 미러는 정말 이 작은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마이크로 미러를 통해서 현미경으로 10배에서 20배 정도 확배를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아의 단면이 이렇게 있고 이 중간에 핑크색의 거타퍼차라는 신경치료 재료가 있고, 여기를 거꾸로 구멍을 파가지고 여기를 MTA로 메우는 이런 작업을 갖다가 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세균이 다시 안 나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중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약간 그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치아가 동심원이면 좋겠는데, 동심원이면 중간에 동그랗게 있으니까 신경치료 후에도 이제 많이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이렇게 길쭉하기 때문에 신경관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경우도 종종 있고, 여기가 어쨌든 오발 쉐입으로 이렇게 참외처럼 길쭉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이렇게 파가지고 다 제거해주고 여기를 틀어막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게 굉장히 테크닉이
좋아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얇기 때문에 아래 치아 같은 경우는 딱 크기도 작기 때문에 뿌리도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합력이 얼마나 잘 버텨줄 수 있느냐도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애니에 이제 이렇게 MTA로 꽉 틀어 막는 작업을 하고 이제 나와주면, 그리고 이제 여기는 크라운을 뜯어낼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잇몸 라인을 보통 이렇게 서큘러 인시전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미 루나 형식이나 여기 마진 부위에 있는 이 잇몸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칼을 대는 순간 잇몸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 밑쪽에서 이 인시절 라인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후의 모습을 보면 여기를 잘라내고 이렇게 틀어막는 거 했고, 여기 특별히 뼈 이식을 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옆치아 같은 경우에는 바이탈리티가 없어서 결국에는 신경치료를 해준 모습이고, 여기가 보면은 6개월 만에 여기 뼈가 하얗게 차 올라왔죠. 1년 후에도 하얗게 차 올라오고 환자분은 증상이 없고, 여기는 신경치료를 했지만 크라운을 했나요? 안 했어요. 그래서 위쪽 부분이 멀쩡하기 때문에 크라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쓰고 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년 반 후에 오셨는데도 여전히 여기가 뼈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환자분 증상 소실된 상태로 잘 쓰고 계시고, 앞으로 이제 이 치아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얇게 남은 치아에 혹시 금이 가거나 그러면 염증이 재발할 텐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2년 반까지도 굉장히 잘 쓰고 계신다. 대부분 이제 이 치아를 과연 치근단 절제술, 이 고생스러운 수술을 하고 비용을 들여서 얼마나 쓸 수 있을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 제가 여기 연세 마이든 치과에서 개원한 이래로 치료한 환자들을 좀 오면은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좀 쌓아서 보여드리면 환자분들이 조금 더 이런 치료를 받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이런 팔로우업을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2년 반 후까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아마 앞니 치근단 절제술 아니면 앞니 치료를 했는데도 뭔가 염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